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5세 유치원생이고 딸은 3세 25개월입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데요. 첫째가 동생을 너무 싫어해요. 막 대놓고 때린다거나 하진 않지만 말 자체를 아예 걸지 않고 동생이 오면 자리를 피하고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여태 단 한 번도 살갑게 말해주지 않네요. 보통 이 나이 되면 둘이 잘 논다고 하던데 저희 집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동생하고 말을 아예 안 썼고 동생이 사고 칠 때만 끼륵끼륵 웃는답니다. 사이좋은 남매 관계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좋은 남매를 네. 만들고 싶으신 거죠? 네. 사이좋은 남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이좋은 남매를 하려면 둘이 동맹관계가 돼야 돼요. 네. 동맹관계가 되려면, 이렇게 역학으로 따지면, 동맹관계가 되려면 엄마, 아빠가 동시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시에 혼나거나 동시에 뭔가 이럴 상황이 되면 둘이 같은 편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뭔가 잘못했는데 같이 혼난다. 이럴 때는 둘이 서로 합의해서 그 뭔가 마음을 맞춰야 덜 혼나니까. 그래서 동맹 관계가 되도록 만들려면 엄마 아빠가 좀 빠지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가 둘 다 아직 많이 어려서 니네 둘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니네 둘이 알아서 하고 그 책임도 둘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러면 어쨌든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고 혼나도 같이 혼나고 뭐 칭찬받아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긴밀해지거든요. 근데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어서 아직 5살 유치원생밖에 안 되고 둘째 딸도 아직은 뭐 진짜 애기여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여기 보면 대놓고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첫째 아이가 보통 둘째 아이가 생겼을 때 자기 사랑을 뺏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 그게 이제 너무 크게 다가오면 진짜 미워할 수도 있거든요. 애를 진짜 미워하고 뭐 안 볼 때 몰래 때리거나 꼬집거나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다정한 오빠 역할을 좀 5살밖에 안 됐는데 얘도 아직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나이고요. 맞아요. 뭐 동생을 챙기고 동생을 뭐 이렇게 아껴서 사랑하고 뭐 그럴 나이는 아니고 얘도 아직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나이고 동생은 당연히 그렇고요. 둘 다 아직은 어리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 충분하게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넘어간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들은 아들대로 좀 더 케어해 주시고 동생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도 집중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외되는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에 그래도 다행인 건 때리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것만 해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안 보이는 데서 네, 할 수도 있긴 하죠. 때리는지 어땠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네.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좀 엄마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첫째가 약간 둘째한테 동생을 무시하는 약간 그 가족 같이 여기지 않고 네, 그냥 맞아요. 타인이나 아니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조금 보이는 네.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위험은 혹시 없을까요? 있죠.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사실 대놓고 미워하고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랑할 만큼, 좋아할 만큼의 관계는 아닌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진짜 잘 해주고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만 여기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예 뭐 그 아들이 보통 태어나는 아이들이 보통 성격이 있어요. 타고나는 성격들이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는 성격으로 다 자라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성격들이 있어서 다정다감하면 좋겠지만 다정다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거죠. 나쁜 일을 하진 않지만 동생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동생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면 사실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때리지 않게 하고 동생을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거, 나쁜 행동은 하지 않게 만드는 거는 좀 쉽고 그나마 동생을 우연하게라도 동생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때 칭찬을 많이 해주시거나 그래서 얘가 좋은 오빠 역할을 멋진 오빠 역할을 할 때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런 걸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얘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그냥 우연하게 뭘 이렇게 치워줄 수도 있고 앞에 애 뭘 해줄 거 뭘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갖다 주거나 동생 뭐 갖다 줘, 뭐 장난감 뭐 줘, 뭐 갖다 주고 나면 뭐 엄마가 갖다 주라고 시킨 거지만 멋진 오빠가 이런 거 갖다 주고 동생 챙겨주니까 너무 멋지다. 계속 그 동생한테 뭔가 잘하는 행동을 아주 우연하게 조금이라도 했을 때 계속 칭찬을 해주고 동생한테 뭘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동생을 케어하면서 오빠가 알아서 동생을 케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뭘 해줄 거를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게 하고 뭐 챙겨주게 하고 육아에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가족으로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하게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멋진 오빠나 책임감 있고 동생을 아프게 안 하고 적어도 때리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보호하고 있는 오빠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오빠로서의 정체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좀 멋진 오빠로 자라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요. 오빠가 되게 스윗한 오빠예요.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앉아있는데 네. 동생을 굉장히 잘 돌봐주는 편이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처음에 둘째가 태어나서 왔을 때부터 제가 썼던 팁 2가지를 알려드리면 그때 5세쯤 되면 공룡, 로봇을 좋아할 나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조그만한 피규어 같은 거 이제 금액대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것들을 선물로 이렇게 사다 놓고 이제 동생 그 침대나 이런 데 위에 올려놓고 이제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동생이 이렇게 선물을 사왔다고 하면서 이제 일주일, 한 달 이런 기간을 두고 이렇게 했더니 동생은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네, 존재로 이제 보고 선물을 받기 위해서 더 이제 동생을 사랑해주고 동생을 안아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제가 항상 이제 둘째가 뭔가를 할 때 우리 둘째는 첫째를 닮아서 이렇게 잘하는구나. 첫째 오빠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우리 둘째 이제 딸 아이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째도 선생님처럼 너를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면 둘째도 아주 잘 자라줄 수 있고 그게 너가 동생을 돌보는 일이 되는 거야. 근데 그랬더니 모든 행동을 할 때 동생이 배울 수 있다 아니면 동생이 나 때문에 더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류로 좀 아이를 끌어주면 맞아요. 사이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여기도. 네. 그 책임감을 부여를 해주고 네. 동생을 케어하는데 같이 참여시키고 네. 책임감을 주시면 좋고 동생이 있어서 가족이 모두가 기쁜 네. 아까 뭐 장난감도 좋고 동생 때문에 뭔가 즐거운 일들을 네, 같이 할 수 네, 있게 그러면 좋겠죠. 동생이 있어서 나쁘고 불편한 게 아니라 네. 동생이 있어서 더 기쁘고 신나고 네. 더 칭찬받을 일이 많아지는. 네, 맞아요.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첫째도 좀 동생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하나 더 고민이 있으셨어요. 네. 첫째 아기가 여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단 한 번도 선생님께 목소리 내어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기다려주고 제가 먼저 더 큰 소리로 인사하고 하지만 나 아직 기미가 안 보이네요. 인사시키면 더 안 한다. 하지 마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엄마 욕심으로 아이가 좀 누구에게나 인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동네 어르신들도 넌 언제 인사할래?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도움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인사 안 할 수도 있죠. 사실 뭐 낯선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성격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이마다 이렇게 좀 개인적이고 자기에 관심이 더 많은 아이가 있고 또 사회성이 높고 칭찬이나 막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추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인사 많이 하죠. 그리고 낯선 사람한테 인사하면 막 너 인사 잘한다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신나가지고 막 인사하고 다니고 이런 애들이 있고 네네. 또 안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얘는 아마 좀 다른 성격의 다른 유형의 아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사 요즘 굳이 인사 안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대단히 큰 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회성 좋고 그렇게 인사 잘하고 칭찬받고 이런 걸 이제 원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거는 뭐 혼내거나 아니면 너 왜 인사 안 하냐 뭐 이런 그것도 혼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너 언제 인사할래? 이것도 혼내는 거고요. 인사 안 하는 거 가지고 지금 계속 혼나고 있잖아요. 혼나면 더 안 하게 돼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너 공부 안 해? 너 언제 공부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할 마음이 들었다가도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데는 그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혼내거나 처벌하는 게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건 인사를 하게 해야 되니까 뭔가를 하게 하는 행동에는 칭찬이나 격려나 선물이나 뭔가 보상이 주어져야 얘가 할 건데 얘한테는 어른들의 칭찬이 그렇게 큰 보상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인사를 하게 하고 싶다 진짜로 어머님이 그러면 뭔가 보상을 거시면 돼요. 아이한테. 그래서 네. 네가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가자마자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그걸 이제 집에서도 좀 연습시키고 네. 또 네가 가서 그거를 하면 그러면 내가 뭘 해줄게 이렇게 그냥 보상을 거세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는 기쁠 것 같아. 그럼 네가 그거 잘해 한 번만 잘하고 오면은 그러면 이게 뭐 걔가 좋아하는 거 뭘 사줄게 아니면 작은 공룡 아까 얘기 작은 선물 걔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러면 그걸 위해서라도 하겠죠. 네네. 그리고 인사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몇 번만 반복해서 하면 또 인사하는 게 익숙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행동이 정말 중요하면 그렇게 그 행동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주변에서 이제 넌 언제 인사할래 이런 얘기를 네.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다 성향이 다르고 또 그렇죠. 이제 인사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도 요 근래 5세까지는 사실 인사를 잘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사를 좀 하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해서 친구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할수록 아이가 주눅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성인이 돼서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커가면서 배우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꼭 네. 필요한 거는 네. 배울 수 있는 네. 거고요. 아직은 뭐 5세밖에 안 됐고 인사 안 해도 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인사로 모든 걸 다 완성을 판단하는 그렇죠. 게 아닌데 네 맞아요. 보여지는 게 또 있기 맞아요.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그치. 어른한테 인사 안 하면 좀 민망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네. 더 인사에 대해서 엄마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저희 맞아요. 나라가 사실 동방예의지국이라 어릴 때부터 인사에 대한 게 굉장히 엄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살면서 큰 문제는 아닌데 네. 배워오던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엄마들은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제 네. 결례를 범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억지로 시키는 거는 근데 효과는 더 없을 것 같고요. 네. 스스로 인사해서 뭔가 좋은 게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가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면 그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보상을 걸어서 인사를 하면 내가 뭔가를 얻겠구나. 그럼 인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인사를 할 겁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